안녕하세요. 배움이 깊어지는 책과 생각의 공간, 울림서재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람과 완벽하게 단 1mm의 빈틈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랑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한 결합이 오히려 사랑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완벽한 결합이 사랑을 죽인다라? 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두 사람이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막 융합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를 떨어뜨려 놓는 거리, 그리고 어떤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런 사랑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한 시 낭독이나 뻔한 해설이 아닙니다. 이 짧은 사랑시 한 편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 시선, 욕망, 그리고 거리감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 울림서재, 벤 존슨의 투셀리아, 사랑은 눈으로 마시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17세기 영국 문학을 떠올릴 때 흔히 셰익스피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제일 유명하니까요. 네,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감정을 거대한 바다처럼 막 유연하게 풀어냈다면 오늘 만날 시인 벤 존슨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이 원래 벽돌공으로 일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벽돌공 출신이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인지 언어를 다루는 방식이 마치 벽돌을 쌓는 것 같아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조립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투실리아라는 시도 그냥 감정에 취해서 쓴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가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경밀한 설계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방금 벽돌공 출신이라고 하신 게 이 시를 이해하는 엄청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의 원문을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마치 하나의 단단한 벽돌벽처럼 생겼더라고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보통 시를 보면 호흡을 고르려고 1연, 2연 이렇게 단락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적인 끌어짐이 아예 없어요. 막 멈추면 안 되는 하나의 거대한 숨결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시각적 구조 자체가 벤 존슨이 의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의 형태가 사랑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됨을 물리적으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아, 텍스트 자체를 중간에 틈 없이 하나로 꽉 결합시켜 놓은 거군요. 맞아요. 분리되고 싶지 않은 연인의 강렬한 열망을 종이 위에 시각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하나됨을 지향하는데 막상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나와 너, 즉 분리된 두 존재 사이에 치열한 상호작용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허공에 대고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나와 네가 있어야 성립하니까요. 그렇죠. 이 시에서는 그 주고받음의 구조가 아주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에 담긴 두 사람의 역학을 보면서 약간 그 테니스 경기가 떠올랐어요. 테니스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어떻게든 쳐서 반응을 해야 비로소 랠리가 이어지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테니스가 안 되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가 이 시의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 테니스 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화자가 던지는 첫 번째 서브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평범한 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술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술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맞아요. 포도주 같은 물리적인 물질이 아니라 연인의 눈빛이라는 아주 비물질적인 공을 던져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유명한 첫 구절이잖아요.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오직 그대의 눈빛으로만 나를 위해 축배를 들어줘.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와닿으셨나요? 시선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허공의 움직임인데 그걸 마치 찰랑거리는 포도주처럼 액체화해서 마셔달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눈빛을 들이마신다니 이게 사랑에 푹 빠진 맹목적인 상태를 너무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시선이 그렇게 액체가 되는 순간 화자의 갈증도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면 어떤 갈증인가요? 화자는 잔에 포도주 대신 당신의 입맞춤만 남겨준다면 술은 아예 찾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영혼에서 올라오는 갈증이라고 부르죠. 아, 영혼의 목마름.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육체의 갈증은 그냥 물이나 술로 해소되지만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면 신성한 음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료 넥타르 같은 거요. 그런데 화자는 신의 음료조차 부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실리아의 눈빛과 입맞춤이면 신의 음료보다 낫다는 거군요. 와, 일상적인 술잔이 갑자기 영혼의 성배로 바뀌는 기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빛과 입맞춤이라는 첫 번째 랠리가 지나가고 나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물이 네트 너머로 날아갑니다. 아, 화자가 실리아한테 장미 화관을 보내는 그 장면이요? 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선물할 때는 당신이 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찬사를 보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네, 꽃을 장식하라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꺾인 순간부터 시들어갈 운명인 그 꽃들에게 실리라 곁에 있으면 결코 시들지 않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거의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와, 그 서브를 받은 실리아의 리턴샷, 그 응답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실리아가 그 장미 화광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간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숨결을 훅 불어넣고는 다시 화자에게 돌려보내잖아요. 네, 완벽한 랠리의 응답이죠. 그런데 화자에게 돌아온 그 꽃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시들어가던 죽은 꽃이 졌는데 연인의 숨결이 닿자마자 생명력을 다시 얻어요. 심지어 원래 장미의 향기가 아니라 실리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연금술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 장미 화관이라는 물리적인 사물이 오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간 건 연인의 숨결과 향기라는 비물질적인 생명력입니다. 아, 껍데기만 꽃이지 사실은 서로의 생명력을 주고받은 거네요. 네,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죽어있던 의미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원래의 자아가 타인의 자아로 물드는 그 과정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방금 그 화관과 숨결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저희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경험이요? 우리가 왜 막 사랑했던 사람의 물건, 예를 들어서 전 애인이 남기고 간 낡은 후드티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스카프 같은 걸 차마 버리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놔두잖아요. 아, 그렇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요. 네, 그게 무슨 천조가리로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물건에 묻어있는 그 사람의 숨결, 그리고 특유의 섬유유연제 냄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거잖아요. 17세기의 시인이 말한 숨결의 이야기가 21세기의 낡은 후드티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랑 정확히 똑같다는 게 진짜 소름 돋아요. 와, 시대를 훅 건너뛰는 아주 탁월한 연결이네요. 물질에 깃든 영혼의 향기라는 그 통찰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애정을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물건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가 겹쳐지듯이 벤 존스는 이 시에서 아주 평범하고 짧은 단어 하나에 여러 겹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 아까 첫 구절 오직 그대의 눈빛으로만 에서 그 오직 only라는 단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온니의 마법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이 온니가 문장 속의 나, 그러니까 me를 수식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to me only니까 오직 나에게만 축배를 들어달라 이런 뜻이 되네요. 맞아요. 당신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요구죠. 와, 그건 사랑의 가장 원초적인 민낯이잖아요. 엄청난 배타성이랑 독점력. 너 눈빛은 술잔을 봐서도 안 되고 옆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무조건 오직 나만 봐해. 그 질투심 섞인 갈망을 단 4글자로 압축한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통제의 욕구죠. 그렇다면 두 번째 층위로 가볼게요. 이 only가 뒤따라오는 구절, 그러니까 with thine eyes, 그대의 눈빛으로만을 수식한다고 읽어보면 온도가 확 바뀝니다. 아, 오직 눈빛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포도주 같은 물질적인 물질은 필요 없어. 난 눈빛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첫 번째 해석이 세속적인 소유욕이었다면 두 번째 해석은 모든 물질적인 불순물을 걷어낸 아주 순수한 정신적 교감을 원한다는 뜻이 됩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사랑으로 도약해버리네요. 같은 단어인데 진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문법의 틀을 조금 벗어나요. 이 only를 어떤 대상을 꾸미는 부사가 아니라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직접 소리내어 부르는 호격, 그러니까 부름의 의미로 읽어보는 겁니다. 호격이요. 아, 그러면 나의 오직한 사람,
이렇게 직접 부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직 당신 하고 부르는 아주 간절하고 친밀한 속삭임이 되는 겁니다. 분속적인 문법의 자리를 떠나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온 존재를 다 던져서 부르는 호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어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 안에서 오직 나만 보라는 소유욕도 나오고 우리 사이의 눈빛만으로 충분하다는 정신적 교감도 나오고 또 나의 유일한 당신이라는 낭만적인 부름이 동시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다층적이죠. 우리가 연인끼리 대화할 때 나 사랑해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의미랑 오해가 엇갈리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왜 그렇게 오해받기 쉬운지, 동시에 왜 그렇게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이 온니란 단어 하나가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가능성이 곧 상상력과 해석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시가 숨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요? 어떤 거죠? 우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 말입니다. 사랑은 과연 완전한 하나됨인가? 아니면 거리감이 필요한가? 올 것이 왔군요. 처음에 이 시의 구조가 빈틈없이 연결된 하나됨을 지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자의 소원대로 두 사람이 진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가장 치명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만약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융합되어서 틈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면 서로를 바라볼 시선의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틈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트가 아예 사라져버린 테니스 코트에서 어떻게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핍이 완전히 채워져 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상대를 향해서 손을 뻗을 어떤 욕망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여기서 약간 캠핑장 모닥불 비유를 들고 싶어요. 모닥불이요? 네, 우리가 불을 막 더 크게 만들겠다고 장작들을 진짜 빈틈없이 빽빽하게 꽉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연기만 나다가 숨이 막혀서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무조건 장작과 장작 사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는 틈, 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물리적 비유입니다. 탱고를 출 때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몸을 맞대고 추는 춤이지만 완전히 한 몸처럼 딱 붙어버리면 스텝이 엉켜서 넘어질 뿐입니다. 관계를 긴장감 있게 유지하고 춤이라는 욕망을 지속시키려면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밀고 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제3의 요소가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제3의 요소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삼각관계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네,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의 요소는 벤 존슨이 시에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화관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 말로 다 담을 수 없어서 only라는 다의적인 단어에 기대해야 하는 언어의 한계, 그리고 직접 소유하는 대신 향기로 느끼는 상징, 이런 것들이죠. 거리, 언어, 상징요? 네, 이런 것들이 두 사람 사이를 살짝 벌려놓고 거기에 산소를 공급해서 사랑의 불꽃에 계속 타오르게 하는 제3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닥불 장작 사이의 틈처럼 나와 너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시가 쓰일 수 있는 거군요. 내 옆에 당장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입김을 훅 불어넣은 화관을 껴안고 막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빈틈이 없으면 상상력도 없고 시도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저 지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완전히 찰싹 달라붙는 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오히려 그 틈과 결핍이 사랑의 진짜 생명줄이었다니. 그렇기 때문에 17세기의 이 짧은 시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거울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사랑 방식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메신저로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잖아요. 메시지 보내면 숫자 1이 사라지는 걸 막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GPS로 위치까지 들여다보는 세상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나와 상대방 사이의 거리를 불안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 틈을 싹 없애버리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기술이 우리에게서 어떤 모르는 상태로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간 셈이죠. 즉각적인 확인, 직설적인 애정 표현만 넘쳐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100%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바로바로 충족되는 관계 속에는 영혼의 갈증에 머물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장미 화관을 보내놓고 그 사람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돌려주기를 며칠 밤낮으로 기다리는 그 애틋한 시간의 공백,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상상력과 욕망을
우리는 밀당이라거나 비효율적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모든 것이 광속으로 소비되는 시대니까요.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에 벤 존슨이 말하는 이 느리고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사랑의 언어가 우리한테 완전히 잊혀진 감각 하나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조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가장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죠.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의 결들이 있거든요. 말로 다 표현해버리면 오히려 얄팍해지고 많은 그 거대한 감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시라는 형태를 발명하고 유지해온 겁니다. 아, 시가 그래서 필요한 거군요. 네, 벤 존슨의 투셀리아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기다림의 미학, 상징의 가치, 상대방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아주 우아하게 되돌려주는 텍스트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7세기의 오래된 시를 침찬히 뜯어보면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거리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네요. 오늘 울림 소재에서는 벤 존슨의 투셀리아를 통해 사랑이 어떻게 눈빛과 숨결, 잔과 꽃 같은 작은 이미지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거리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나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남기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 나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며 바싹 다가가기보다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아주 얇고 투명한 거리감을 슬쩍 밀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익숙한 대상을 마치 처음 보는 미지의 세계처럼 약간의 공백을 두고 새로운 눈빛으로 응시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 그 얇은 틈 사이로 산소가 스며들어 여러분의 관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랑의 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책과 생각이 머무는 공간 울림서재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